안녕하세요. 닥터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전체 산이 전부 다 산마늘로 덮여 있습니다. 산마늘은 장점이 너무 많은 식물인데요.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산마늘 자랑을 좀 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 4월 달은 아직은 산속에서는 이른 봄이죠. 그래서 다른 산나물들은 아직 싹이 나올랑 말랑 하는 정도인데 이 산나물은 이미 마치 녹음이 짙은 여름이 온 것처럼 이 4월 초에 사면을 전부 다 덮어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뿐 아니고 또 6월이면 하얀 꽃이 피어나면요. 마치 산속에 흰 불꽃놀이 축제를 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할 산마늘 자랑은요. 이것이 임상 논문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게 되는 여러 가지 노화 현상 중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 체온보다 한 1도에서 0.5도 정도 이렇게 낮은 저체온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체온이 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몸이 좀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마늘을 이런 사람들한테 먹인 결과 정상 체온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일본 국내 논문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산마늘보다 훨씬 임상 연구가 증명된 것은 마늘입니다. 이 마늘은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 등 이런 것에 이제 임상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그런 식품이고요. 그런데 산마늘 성분이 이 마늘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산마늘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임상 효과가 증명된 마늘 아주 자주 드시도록 하시고요. 거기다가 이 풀어 먹는 이 산마늘까지 같이 먹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산마늘 자랑은요. 이 산마늘이 번식이 아주 잘 됩니다. 물론 처음 5년 동안은 굉장히 성장이 느리지만 일단 5살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최소한 5배 이상씩 이렇게 번식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도 10년 전에는 이것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 주변으로 한 10배 이상 모든 산 사면마다 전부 산마늘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마늘 전체 영상 잘 즐겨 주시고요. 모두 산마늘 박사 되셔서 더욱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공부할 산화초는 산마늘입니다. 효과가 임상 연구로 증명됐다는 것은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이 산마늘을 먹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러분 모두 산마늘 박사 되실 준비 되셨죠? 첫 번째 시간은 산마늘의 7가지 특징입니다. 전체 영상을 보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특징표만 잘 보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산마늘과 명이나물의 이름 유래입니다. 산마늘은 백합과 식물인데요. 이 백합과라는 것은 마치 양파처럼 땅속의 비늘줄기가 여러 겹으로 겹겹이 이렇게 쌓여서 합쳐진 듯한 그런 덩어리 비늘줄기를 갖고 있는 그런 식물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마늘은 그런 백합과의 부추 속의 여러 해살의 식물이고요. 산에서 자라는데 마늘향이 나니까 산마늘. 일본에서는 수도승들이 체력 보충을 위해서 먹었다고 해서 행자마늘로도 불립니다. 조선 고종 때 외구의 침략 대응책으로 처음 울릉도로 이주시킨 주민들이 눈 속에서 싹이 나는 이 산마늘을 삶아 먹으며 연명하였다고 해서 명이나물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도승들은 체력 보충을 위해서 먹었고 조선시대 우리 주민들은 먹을 게 없을 때 이걸 먹으면서 연명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게 영양가가 높은 그런 식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산마늘의 학명 중에 속명의 알리움은 라틴어로 매운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산마늘에는 여러 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극동 산마늘, 그래서 알리움 오토찬스는 중국, 일본, 북부러시아 극동 지역 거기에 나는 산마늘의 종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륙 산마늘 또는 오대산 산마늘이라고 하는 알리움 마이크로딕톤 이거는 이제 백두대간을 따라 해발 8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산마늘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동아시아 쪽에 분포하는 산마늘은 유라시아 산마늘인데 알리움 빅토리알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울릉 산마늘은
우리 고유의 우리나라 종인 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것이 2020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가 새로운 학명이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그것이 이제 알리움 울룽젠스입니다. 이 울룽이란 말은 이제 울릉도를 뜻하는 것이고 젠스란 말은 지역입니다. 울릉도 지역에 나는 그런 알륨, 마늘이란 뜻이죠. 이 영문명으로는 알파인 브로드립 알륨인데요. 알파인은 이제 마운틴이라는 뜻이고요. 산. 그다음에 브로드립 입이 넓다는 말이고 알륨은 이제 부추속이라는 뜻이죠. 양명으로 이제 각총은 이 한자어로 각은 달래각, 총은 이제 파총 그런 뜻이고요. 산산이란 그런 한자어는 산에 나는 마늘이란 뜻입니다. 이상 우리말 한자 영어 학명 이걸 통틀어 이제 다 붙여서 풀이해 보면 산하에서 자라는 저 알파인 매운 마늘 향이 나는 입이 넓은 브로드립 옛날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었던 명의 이런 말이죠. 해주었던 구황식물이란 뜻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3월부터 일찍 올라오는 산나물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다른 산나물보다 한 달 이상을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산나물들은 대개 5월 달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산마늘은 한 달이나 두 달 일찍 올라오는 그러니까 3월부터 올라오는 정말 일찍 올라오는 산나물입니다. 두 번째는 생으로는 마늘 향이 나서 산마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란 이 산마늘이 지금 이게 강원도의 3월 초입니다. 그렇죠? 강원도는 4월 달까지도 이게 눈이 녹지 않은데 이 3월 초에 벌써부터 아직 아무런 풀도 안 난 산에서 오직 산마늘만이 싱싱한 싹을 내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째는 이 유황 화합물 성분의 특징이고요. 셀레늄과 비타민C의 아주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이제 산마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생으로는 마늘 향이 나는데 데치면은 매운맛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향긋한 단맛으로 변하는 이런 두 가지 맛을 선사하는 나물입니다. 제가 이제 3월 말에 산마늘을 따서 하나는 데쳤고 하나는 생쌈으로 이제 먹으려고 저녁을 차렸는데요. 오른쪽에 생쌈으로 한 거는 이건 진짜 산마늘, 마늘 향이 나고요. 근데 왼쪽도 산마늘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아주 단 향이 나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나물 맛이 납니다. 정말 신기하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울릉 산마늘은요, 잎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줄기도 이렇게 아주 연한 녹색이고요. 낮은 산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에 고온에도 적응력이 좋습니다. 반면에 내륙형 산마늘은 잎 폭이 좁고 줄기에 붉은 빛이 돕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울릉 산마늘보다 더 강하고요. 고산에서만 자라고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는 종입니다. 보시는 그 영상에서 왼쪽이 이제 울릉 산마늘인데 굉장히 그 연두색과 녹색이 나죠. 그리고 잎이 좀 넓어 보이고 오른쪽에 벌써 잎 줄기 밑에가 빨갛죠. 그 다음에 잎 폭도 좁고 이것이 이제 내륙 산마늘 혹은 오대산 산마늘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학명도 다르죠. 울릉 산마늘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이 내륙 산마늘은 이제 외국 국동 이런 데도 있는 그런 산마늘 종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산마늘은요. 1살, 2살까지는 잎이 한 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살이 되면 이제 2장이 되고 이제 4살, 5살 이상이 돼야 잎이 넓어지면서 꽃이 피고 씨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5살 이전에는 이제 꽃이 피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산마늘을 이제 빨리 이렇게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씨를 구입하는 것보다 이 4년, 5년 된 그 종군을 구입해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이 폭이 제일 좁은 거 이게 1살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살이 되면 이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살, 5살 되면 잎이 이제 어른 손바닥보다 더 이렇게 넓어집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전 세계에 있는 임상연구와 이제 동물 실험 결과들을 이제 총 요약을 하면, 일단은 이 산마늘은 이 한중일 쪽에서는 옛날부터 약용식물로 유명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 첫 번째가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추위를 잘 타고 저체온에 있는 사람에서 체온 상승의 임상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임상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물 연구인데 고지혈, 비만,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개선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 연구니까 바로 임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식용 약용 가치가 이렇게 훌륭한데 거기다가 또 이것이 이제 6월에 흰꽃이 활짝 핀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서 관상 가치도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삼나물 중에 가장 값이 비싼 나물 중에 하나가 이 산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마늘이 너무 이렇게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먹고 약용 가치도 좋지만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시게 되면 소득 증대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이 산에서 그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제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식물들이 안 보이는 곳이 북향이면서 반그늘이거든요. 근데 이 산마늘은 그런 데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 곳곳에 반그늘진 북향에 산마늘이 어디 가나 이렇게 딱 자생되게 일찍 봄에 푸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6월 달에 하얀 꽃을 보여주고 이렇게 자생하게 퍼뜨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산은 이제 6월 달에 산마늘 꽃이 활짝 핀 모습인데요. 하얀 꽃에 싱그러운 녹색잎, 그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관상 가치로 손색이 없는 식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봄 모습인데 나무들은 아직 잎이 안 자라고 이렇게 그냥 그 햇빛이 이렇게 간접광이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게 북향이고요. 그런데도 그 밑에 다른 식물들은 전혀 없지만 온통 녹색으로 덮은 게 전부 산마늘입니다. 왜냐하면 산마늘은 이런 데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산마늘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 특징까지만 알고 그냥 공부를 그만두면 아직 박사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산마늘 특징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인간의 행복해질 확률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내 뇌에 저장된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학벌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야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약용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부한 식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